대형 병원 응급실은 오늘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유형과 계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까? 이 겨울철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유형들인가요? 네, 요즘 응급 환자 10명 중 2명이 심혈관 질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 급증하는 심장 질환은 또 생명과 직결돼 있어서 더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에는 추워서 종종 걸음을 치니까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겨울철 심장 관리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는 역시 심장 건강입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첫 번째 주인공 40대 답답해 씨. 야, 소식 들었냐? 어젯밤에 전산팀 이 과장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대. 아유, 왜 그렇게 됐디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이 과장이 죽었다고! 아, 그래서 뭐? 기억 안 나? 이 과장이 이 담배를 그냥 달고 살았잖아.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너도 좀 끊어라, 끊어. 아유, 자, 그게 그렇게 쉽냐?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 못 알아들어? 너 요즘 가슴이 답답하지? 명치 끝에 뭐가 걸린 것 마냥 소화 안 되는 느낌 들지 않아? 어떻게 알았디야? 야, 너 자리 깔아도 되겠어. 죽은 이 과장이랑 증세가 비슷하다. 너도 조심해.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답답해 씨. 갑작스런 동료의 사망 소식에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에이? 아,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긴 체력 단련장? 아, 이봐, 혹시 운동 시작하려고 그래? 그래, 생각 잘했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몸 관리해야지. 제가요, 오늘부터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러면 우선 체성분 측정부터 하실까요? 네. 어허, 드디어 우리 답답해 몸무게가 만천하에 공개되는구만. 우와, 나왔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이, 왜 어떤데 그래? 빨리 알려줘요. 회원님, 지금 최악이에요. 네? 왜요? 여기 회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님의 체중에 비례해서 체지방률이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고도 비만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회원님, 지금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지방이에요. 이 정도 상태라면은 고지혈증부터 심혈관계 질환까지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을 하시면은 우리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평소에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이 사람아. 아니, 운동 처음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몇 킬로그램인지 알기나 해? 아이고야. 운동만이 살 길이야. 건강 걱정이 부쩍 심해진 답답해 씨. 이제 그에게는 운동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야, 답답해. 대단한데? 아,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봐, 적당히 좀 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말 좀 들어. 어쩌? 아니, 이봐, 갑자기 왜 그래? 아이, 답답해.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두 번째 주인공 무관심 씨. 아이고 열나. 아, 화끈거려 죽겠네 그냥. 아이고, 어디 아파? 아, 뭔 약이래? 나 갱년기인가벼. 아,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약을 먹어도 영 효과가 없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 어? 아이, 우리 나이에는 없던 병도 생길 판인데, 아유. 그냥. 괜찮여. 아, 시간 좀 지나면 나 죽었지 뭐. 폐경 이후 가슴 두근거린 것 같은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던 무관심 씨.
그러나 그녀는 갱년기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여보세요? 뭐? 죽어? 이게 뭔 일이래?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니. 아유 정신 좀 차려봐 좀. 아 이러다 자기까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려 그래.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가냐고. 어제도 일자리였잖아. 에? 심근경색이라는 게 말이 돼야? 어? 나도 요즘 어디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갱년기라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아유. 이래서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니까. 아이고. 아이 아줌마 또 왜 그래요? 아유 답답해. 약, 내 약 어디 갔지? 아유 진짜 미련하게 병원을 가보라니까 그러네. 이상하게 약은 무슨 진짜. 아유 사람 목숨 한순간이야 이 사람아. 어라,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아이, 아줌마 괜찮아? 아유 아줌마. 아유 어떻게 일어나봐. 아이고 이때는 돈을 보내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답답해 무관심 씨. 과연 이들을 괴롭혔던 질환은 무엇이었을까? 네, 두 사람 모두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슴 통증하고 심장 질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상관이 있죠. 물론 이제 통증이 가슴에 있다고 다 심장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이나 뭐 스트레스 과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또 이 은근히 오는 통증이지만 자주 특별히 이제 왼편 가슴에 올 때는 심장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장을 또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반적으로 왜 심혈관 질환 하면은 남성들에게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 여성분들도 많아졌나 봐요. 네, 이제 우선 먼저 심혈관 질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심장의 혈관에 오는 질환,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남자 환자분들한테 많죠.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폐경이 진행이 되면 호르몬의 보호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 지금 말씀하신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빈도가 거의 남자분들하고 같은 정도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다르군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선 병이 생기는 시기가 다르고 실제로 우리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흉통입니다. 가슴 아픈 건데 그 아픈 형태가 아주 전형적이에요. 협심증은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산을 올라갈 때 이럴 때 흉통이 생겨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흉통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아주 협심증의 전형적인 흉통인데 증상인데 이런 흉통을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정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갱년기가 넘어서면서 이제 피로감, 소화장애 이런 거와 혼돈되어져서 흉통이 조금 비정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겠어요. 네, 흉통은 남성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차지를 하는군요. 네, 교수님, 일반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뭐 동맥경화증과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이런 질병들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좀 구분 좀 쉽게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동맥경화증은 우리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동맥혈관이 늙어가는 그런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동맥혈관 내에 이제 제일 주범이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제 점점 혈관이 노쇠화하고 결국은 기계적으로 막히게 돼요. 이제 혈관은 피를 공급해주는 우리 큰 관과 똑같은 건데 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충분하게 심장에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생기기 시작하는 게 협심증,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심장 근육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아프게 느끼거든요. 그게 협심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증은 협심증이 있으신 분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동맥경화증이 생긴 혈관에 그 이제 나쁜 찌꺼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터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죽상반 파열, 이제 조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 피가 한 방울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 근육이 이렇게 막 괴사,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태가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은 심장 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실제로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두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장 혈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만 번. 평생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때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야만 한다. 심장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가장 쉬운 것이 운동부하 검사, 운동을 얼마큼 했는데 증상이 나오냐, 그 다음에 24시간 심전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좀 더 정밀 검사로는 심장혈관 CT, 그리고 심장혈관 조영술이 있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는 운동을 통해 심장에 부담을 줌으로써 심장의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데,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심전도 검사는 심장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분석해 심장 박동을 진단한다.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함께 시행한다. 이때 심장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는 심장 근육의 움직임과 판막의 이상 유무 등을 정밀 진단해 심장 질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상 기술의 발달은 심장 혈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까지 발전했다. 따라서 관상동맥의 협착은 물론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박리증 등의 심장 이상 유무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 막힌 혈관의 위치와 협착 정도를 진단하는데, 검사와 동시에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이 가능하다. 이때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키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주로 시행하는데, 좁아진 혈관 부위에 카테타를 넣어 그물망처럼 생긴 스텐트를 삽입한 후 혈관을 확정해줘 더 이상 혈관이 좁아지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시술 후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항혈소판 제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콜레스테롤, 혈압 등의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0%의 환자에서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협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담배라든지 당뇨, 고혈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10% 정도에서는 재발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혈관이 두 곳 이상 좁아져 있거나 심장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한데, 이때 관상동맥 우회술로 막힌 혈관 옆에 새로운 혈관을 연결해주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가슴 찢어지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심장이 멈추기 전 빠르고 정확한 치료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네, 가슴 통증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우황청심환이나 뭐 소화제를 먹기도 하고 손도 따고 이러면 안 되죠, 교수님? 예,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왜냐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혈관을 빨리 열어주는 게 아주 효과적인 치료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심근경색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오셔서 막혀 있는 혈관을 열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떻게든지 빨리 서둘러 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 증상에 따라서 다소 완급 조절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구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1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50% 이상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6시간 내지 12시간까지는 저희가 응급실에 도착하시면 곧바로 그것을 열어드리는 그런 이제 스텐 시술이나 이제 뭐 급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도 가능할 수 있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 하면은 왜 40세 이상의 그런 성인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위험 요소들을 좀 미리 알면 예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맥경화증, 말씀드린 동맥경화증이 이런 지금 심혈관 질환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경화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 현상인데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또 잘 안 생기고 누구는 빨리 생기고 또 그렇지 않게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의 차이는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콜레스테롤이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저는 그리고 중요한 게 흡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이렇게 비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위험 인자들을 얼마큼 잘 조절하고 지나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잠시 비만 말씀을 하셨는데 비만과 가족력도 아무래도 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데 어떤 네. 원인 작용하겠죠? 중요하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력이 우리 이런 심혈관 질환을 만드는 거에 거의 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미리 진단도 좀 받아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겠고요. 비만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비만인데도 불구하고 비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무게가 많이 나가면 심장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고혈압도 생기죠. 더 많이 비만해지면 당뇨, 대사장애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거슬러서 동맥경화증을 촉발하고 빨리 진행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당한 운동과 식이 조절로 이렇게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쌤, 제가 읽은 보고서 중에 이게 기온이 1도가 떨어지면 심근경색 발병률 위험이 2%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철 심장병은 조심하라는 뜻인데 특히 겨울철에는 어떤 생활이 좋을까요?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추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혈관이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심장 협심증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근경색증이나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추운 날씨는 일단 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슨 운동을 하시더라도 따뜻할 때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준비 운동, 워밍업을 더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제 운동, 본격적으로 운동에 임하시는 그런 어떤 준비 자세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스트레칭하는 그런 자세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심근경색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실 서울 아산병원의 박승정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를 한 살을 더 먹을 때마다 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라는 말 듣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잖아요. 그때처럼 왜 혈관 건강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얼굴에만 잔뜩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강은 네. 역시 혈관 개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은 이 혈관 나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우리 심혈관 개통의 건강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평소에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춥다고 웅크리지만 마시고요. 오늘부터 걷기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